네, 오늘 이 뜻깊은 자리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일선에서 애쓰시는 여러분들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 경제도 어쨌든 우하향에서 살짝 고개를 들고 이제 우상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고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속적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실 경제 체질, 산업 전반의 풍토 이런 데 대한 좀 일반적인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상생의 생태계 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쉽게 빨리 가는 길이 있긴 하지만 그게 혼자 가면 결국은 외톨이가 돼서 어렵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생태계 얘기를 하면 호랑이만 남아서야 결국은 남을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호랑이도 풀밭이 있어야 생존한다 하는 게 자연의 이치라고 합니다. 건강한 토끼 또 너른 풀밭이 있는 생태계가 뒷받침돼야 지속적인 성장 발전도 가능하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 또 코스피 5천 돌파, 경제 성장률 2%대 회복 등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또 지방, 노동 부문, 또 특히 그중에서 취약한 청년 등에게는 아직 여전히 닦는 세상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죠. 한쪽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소위 요즘 말로 K형 성장, K자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회복의 온기와 결실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때 과거에는 뭐 속된 말로 하면 몰빵이라고 할까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서 편중해서 소위 낙수 효과를 노리는 그런 전략이 매우 유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죠. 자원과 기회가 부족한데 이걸 다 흐트리기보다는 한쪽으로 몰아서 집중하고 이제 그로 인한 성과나 결과물의 일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전략이 꽤 유용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상당히 혜택을 봤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전략이 이제는 성장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과거에 유행했던 수직 계열화, 또 비용 절감 전략 이런 거는 고부가 지식 첨단 산업이 주축이 되는 현대 경제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과거의 낡은 성공 방정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한 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창의와 혁신이 작동하는 지속성장 발전이 가능한 사회로 전환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은 시혜가 아닌 이건 투자다. 또 어쩌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생존 전략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실력 있는 파트너를 직접 키워내고 또 팀워크를 형성하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는 생각이 들고 또 더 멀리, 더 오래, 더 높이 날리기 위한 영리한 생존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살아남는 자는 홀로 강한 자가 아니라 다 함께 힘을 키워낸 자다. 협력기업과의 상생뿐 아니라 지역 청년, 소상공인, 또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 투자들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뭐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유행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투자를 받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오션 어디? 예. 제가 하나오션은 제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렇게 몇 가지 인연이 있었는데 그 노동자들에 대한 뭐 가압류 문제 이런 것들도 잘 해결해 주셨고 또 최근에는 연간 89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출연을 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 그러니까 원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언론에서 보도로 봤는데 제가 전화라도 한번 드릴까 하다 못했어요. 감사드립니다. 대중소기업 임금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씩 기업인들한테 좀 그러니까 뭐 잘 되는 쪽이죠. 어려운 쪽은 좀 그런데 잘 되는 쪽 기업 경영인들을 제가 뵈면 혹시 전체 생산 원가 중에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을 자주 해봐요. 되게 많으면 20%, 요즘 뭐 적게는 한 7, 8%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인건비를 아끼는 방식으로 어쩌면 이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최저임금을 지급해서 막 분쟁을 일으키면서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긴 다른 요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꼭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용의 유연성, 경기 순환에 대비할 수 있는 고용 유연성 때문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하여튼 약간의 전략 변경이 필요하지 않냐. 요즘은 이제 소비자, 투자자, 노동자 모두가 중요한 주변 환경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감사드리고요. 많이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하나오션의 사례와 같은 이런 상생 문화를 경제 전반으로 좀 확산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생 경제를 선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관한 이야기,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함께 논의하게 될 텐데 그러한 여러분들 노력을 표준으로 삼아서 플랫폼이나 방위산업, 또 금융 등 산업 구석구석에 상생 협력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일종의 표 슬로건이기도 한데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게 국정 슬로건인데 하여튼 모두가 함께 희망도 또 미래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또 생존 문제가 절박하다 보면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래도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게 어쩌면 더 멀리 가는, 더 높이 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생협력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 또 산업 전반에 상생의 씨앗을 널리 퍼뜨려서 지속성장이 가능한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님께서 상생 생태계 확산 전략에 대해서 발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입니다. 대통령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함께, 같이, 서로, 모두, 성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숲 생태계는 다양한 생물이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커다란 나무들도 또 작은 생물들과 햇빛을 공유하면서 조화롭게 상생합니다. 저는 산업의 생태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은 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고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루어 왔는데 이후로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 때는 혼자서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커다란 나무들이 자연의 생물들과 조화롭게 잘 숲을 이뤄가듯이 대기업들도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생태계의 번성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생협력 정책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2006년에 상생협력법 제정을 시작으로 해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설치되고 또 상생결제와 납품대금 연동제 등 다양한 제도들도 만들어졌습니다. 상생협력에 참여했던 기업과 협력의 규모도 크게 늘었습니다. 동반성장지수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이 2015년 56개에서 2026년 251개사로 늘었고 또 상생협력기금도 3조 2천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서 82만 개의 중소기업에 지원됐습니다. 그렇지만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의탁 기업 간의 거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동반성장 전략은 변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금융과 중소상공인, 또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방산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관계 등 기존의 수의탁 거래로만은 설명하기 어려운 그 관계들이 많아졌고 새로운 경제 체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혁신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이 등장하면서 우리 산업의 생태계의 기업 구성원들의 관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상생의 전략도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상생 전략의 핵심은 기업 생태계 전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종전의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구조를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동행하는 수평적 협력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가지 상생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생 생태계의 점검 영역을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3가지 분야를 신설합니다. 가장 먼저 금융 분야에 상생 금융지수를 도입합니다.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가 큰 6개 시중은행부터 상생 금융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을 동반 성장 지수에 편입하고 민간 자율 상생 협의체를 통해서 플랫폼 기업과 입점 사업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겠습니다. 방위 산업에도 상생 수준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도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생 생태계의 구성원을 업체 당사자들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지역사회, 청년 등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문제를 스타트업과 협력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또 대기업이 가진 노하우는 중소기업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도 하겠습니다. 또 기업은 지역의 중소소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고 함께 상생해야 전체 지역 경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부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대기업이 또 청년 인재를 육성하면 이들이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서 산업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다 함께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생의 성과가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온 상생 결제 제도는 좀 변화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시스템도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중소기업들이 직접 내거나 하는 여러 제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변화시켜서 납품대금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4차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력사를 위해서만 사용되던 상생협력기금의 사용 범위도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AI 지원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업종별 특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반영해서 상생 생태계 지표로 재설계하고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지원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상생형 스마트 공장은 현장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총 270개를 구축하겠습니다. 상생형 R&D도 2배 이상 확대해서
대기업의 지식과 노하우가 중소기업에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472개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의 공급망 차원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도 작년보다 2배 가까이 확대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하신 기업들에 대해서는 올해 우수한, 오늘도 여기 많이 와 계시는데요, 우수한 상생 사례를 소개하고 시상하는 상생 기업 대상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들은 국민들이 직접 추천하고 선정하고 또 평가에도 참여하도록 해서 모범 사례가 많이 발굴되고 이것이 문화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상생을 실천해 오신 여러 기업인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주시는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상생하는 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한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상생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인분들이 빛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과 동행하면서 함께 응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확산 전략에 대해서 발표 수고해 주셨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바로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상생을 실천하고 계신 20분의 기업인들께서 함께하고 계시죠. 제가 시작 전에 뵈니까 두 분씩 아주 반갑게 담소를 나누시던데요. 바로 상생 파트너인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각 한 분씩 총 10개 팀이 오늘 짝을 지어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는 상생 우수 사례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협력을 추진하게 된 배경 그리고 상생을 통해서 이룬 성과들까지 팀별로 발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오션 그리고 선박 부품을 제조하는 대원산업의 상생 사례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주무부처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오션 대표이사 김희철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조선산업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로 저희 하나오션은 오랜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 전환을 달성했고, 마스가로 상징되는 한미 양국의 조선산업 협력은 미국 필리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화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잠수함, 군함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사의 성장에 발맞춰 하나오션은 2025년 성과 달성을 위해 생산 현장에서 노력해 주신 사내 협력사 근로자들께 당사 직원들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적용하기로 하고 총 89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조선 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강력한 원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은 기술 격차마저 무섭게 좁혀오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 산업은 생산 현장의 절반 이상이 협력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분들의 헌신 없이는 고품질의 선박을 제때 안전하게 건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저희 하나오션은 원하청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하에 차별 없는 성과 공유를 통해 숙련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기술력과 안전한 조업 수행이라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당사는 원하청 성과 공유라는 취지에 따라서 협력사 협의회의 요청사항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고, 함께 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산 현장에서는 차별받지 않는 일터라는 자부심과 함께 숙련된 인력의 귀향과 정착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를 시작으로 조선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상생 문화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오션은 단순히 성과급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을 넘어 협력사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최고의 품질과 안전한 사업장 구축으로 국가 사회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도 원하청 상생기업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산 환경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이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하나오션 내 사내협력회사 대원산업의 대표이자 사내협력사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외환위기 이후 약 30년에 걸쳐 원하청 문제는 근로자 간 경쟁력 차이를 비롯 차별, 노사관계, 대립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지껏 그 누구도 바꿔보려고 시도한 적이 없었기에 앞으로도 당연히 그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원청인 하나오션이 협력사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전격 발표함으로써 원하청 구조 개선에 대한 상생 의지를 현실로 바꿔놓았습니다. 하나오션의 입장 보도가 발표된 이후 원하청 상생과 협력에 대한 현장의 기대감은 상당했습니다.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각 협력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한 날 거제시 음식점은 평소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근로자들끼리도 회식 장소를 정하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열지 않던 가게도 문을 열고 장사를 할 만큼 우리 거제시가 정말 오랜만에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기쁨과 일의 보람을 다시 느끼게 해주신 하나오션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하청 구조 개선에 대한